착오는 개념이 이렇습니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고요. 효과는 일단은 유효합니다. 다만 그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요. 착오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없으면 취소가 가능한데,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법조문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109조 1항입니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결국은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왕 전항의 의사표시소는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의 나와 있고 넘겨보시면 착오의 태양이 나오는데 일단 세 가지가 있습니다. 표시상의 착오, 내용상의 착오, 동기착오인데 표시상의 착오라는 것은 잘못 말하거나 잘못 적는 것처럼 표시가 잘못된 것을 말하고요. 내용상의 착오는 표시는 정확히 됐는데 그 의미가 뜻이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는 걸 말하고요. 3번 동기착오는 착오를 일으키게 된 동기가 잘못된 경우를 말하거든요. 가번, 학설 나오고 다설 나오고 판례가 나오는데 결국은 판례가 중요하죠. 그래서 개념에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동기의 착오입니다.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판례입니다.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물론 원칙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취소할 수 없지만 표시되거나 유발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우측에 판례 보시면은 첫 번째 두 개의 판례가 있잖아요. 두 번째 판례 두 개 나있는데 첫 번째 판례는 뭐냐면 표시가 되면 착오리로 취소할 수 있다. 표시만 충분하지 굳이 상대방과 합의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두 번째 판례는 귀속 해제된 토지인데도 귀속 재산인 줄로 잘못 알고 국가에 증여했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귀속 재산이란 게 뭐냐면요. 일제시대 때 일본인 재산을 말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일본인 재산으로서 현재 국가가 국가 소유인 재산을 귀속 재산이라고 하고요. 귀속 재산이라는 말은 결국 현재 뭐죠? 국가 소유라는 거죠. 근데 담당 공무원이 귀속 재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증언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다면 그 동계착오를 누가 유발시킨 거죠? 담당 공무원이 유발시킨 것이니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결국 우리 기억할 것은 동계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지만 그 동기가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이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재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건데 규범적 해석이죠.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계속해서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를 들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뭐가 되냐면 X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요. 뭘 팔고 싶냐면 계집을 팔고 싶어요. 근데 뭘 팔겠다고 했냐면 집을 팔겠다고 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규범적 해석을 하면 집을 팔겠다고 한 거고 자연적 해석을 하면 뭐죠? 계집을 팔겠다고 한 건데
우리 예를 들어서 좋다 내가 네 계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일단 원칙이 무슨 해석이죠? 규범적 해석이니까 죄송합니다. 집을 사겠다라고 승낙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원칙이 뭐죠? 규범적 해석이니까 갑은 을에게 집을 팔겠다고 한 거고요. 을은 뭐 사겠다고 했죠? 집을 사겠다고 했으니까 이때는 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가 되냐면 성립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의사표시가 만약 뭐가 되어 있죠? 불일치되어 있고 만약에 갑이 잘못 말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착오가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똑같은 사례를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돼요? 계집이 되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집이니까 그때는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냐면 성립조차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착오 문제가 되려면 항상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면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아요? 성립조차 되지 않으므로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도 꼭 주의해 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취소의 요건에서 넘겨보시면 84페이지에 1번 법률행위의 중요불에 관한 착오일건 해가지고 판례가 나오고 밑에 사람, 물건 쭉 나오거든요. 일단 좀 정리해 보면은 중요 부분인지 아닌지 여부는 표의자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 입장에서도 중요해야 중요 부분이다. 뭐 이중 기준설이라고 하고요. 또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그것은 중요 부분이 아니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고요. 또 그 다음에 시가, 가격에 관한 착오나 수량, 지적, 부적은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는 거 따로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입증인데 중요 부분이라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결국은 취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가 입증하냐면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인데요. 교재에 나와 있는 걸 좀 박스로 좀 정리해 보면 이거 외울 건 아닌데 일단 중요 부분이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음에 이제 가에서 뭐가 나오죠? 사람이 나오죠. 사람이 뒤바뀐 것이 중요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첫째, 매매나 교환과 같은 일반적 거래에서는 사람이 뒤바뀐 것은 중요 부분이 아니고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돌이 땅인 줄 알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갑순이 거예요. 중요 부분 아닙니다. 갑돌이 거든 갑순이 거든 뭐 받으면 그만이에요? 이전 등기 받으면 그만이니까. 동의하시나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뭐냐면 이런 생각이죠. 갑돌이 땅인 줄 알았는데 갑순이 거다 이렇게 나오면 등기를 못 받겠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갑돌이 땅인 줄 알았는데 갑순이 땅이라서 등기를 못 받는 거면 그것은 채무불이행이지 착오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착오는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정상적으로 이행이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이행이 안 되는 거는 그건 뭐가 아니에요? 착오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요? 채무불이행 문제다. 그러면 갑돌 있거든 갑순 있거든 말똥 있거든 뭐 하면 그만이에요?
넘겨받으면 그만이니까 매매나 교환과 같은 일반적 거래에서는 사람이 뒤바뀐 것은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이에 반해서 뭐 증여다, 고용이다, 위임이다 같이 사람의 개성이 중요한 것은 사람이 뒤바뀐 것은 뭐죠?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갑돌이에게 증여하려고 했는데 엉뚱한 누가요? 갑순이가 받았다. 중요 부분이겠죠. 그죠? 또 아니면 신체 건강한 갑돌이를 채용하려고 고용 계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완전히 병약한 갑순이었다. 이것도 뭐죠? 중요 부분이겠죠. 이럴 때는 뭐죠? 사람이 뒤바뀐 것은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뒤바뀐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뒤바뀐 것은 뭐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갑돌이 거든 갑순이 거든 그 집에서 살면 그만인 거죠. 임대인이 뒤바뀐 것은 뭐 하잖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다시 한번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 그죠? 갑돌이 건 줄 알고 빌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갑순이 거다. 그 집에서 못 살겠네. 이게 아닙니다. 그죠? 정상적으로 뭐 한다고요? 산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못 살면 그것은 차고 문제가 아니라 뭐가 된다고요? 채무불이행 문제니까요. 산다면, 거주할 수 있다면 갑술이 거든 갑돌이 거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임차인이 뒤바뀐 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앞으로 월세를 똑바로 내는 이가 뭐죠? 달라지죠. 따라서 그것은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는 거니까 뭐로 가는 거죠? 중요 부분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 논리로서요. 소비대차 계약, 돈 빌려주는 계약이죠. 보증계약에서 채권자가 뒤바뀐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빌려줬든지 간에 약속대로 뭐 하면 돼요? 돈을 갚으면 그만인 거잖아요. 갑돌이한테 빌린 줄 알았어요. 근데 엉뚱한 뭐죠? 값순이 거다. 기분 나쁘더라도 뭐 하면 그만이에요? 돈을 갚으면 그만이니까 채권자가 뒤바뀐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소비대차, 돈 빌려주는 계약이나 보증계약에서 채무자가 뒤바뀐 것은 뭐죠? 중요합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왜요? 누가 돈을 빌렸느냐에 따라서는 변제 능력에 뭐죠? 차이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뭐가 있다고 봐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다고 봐야 되니까 뭐가 되는 거죠? 중요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건입니다. 목적물이 뒤바뀌었다. 그건 뭐죠? 중요 부분이다. 그냥 끝이에요. 물건은. 그 다음에 이제 또 따로 좀 정리할 것은 뭐냐면 물건 중에서 토지입니다. 토지. 특히 토지가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토지의 현황이나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지만 시가, 가격,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런 얘기죠. 땅을 샀어요. 땅을 샀는데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샀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자갈밭이어서 하천부지여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됐어요. 이런 거 우리가 뭐라냐면 토지 현황에 관한 착오고 뭐가 있는 거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니까 뭐가 돼요? 중요 부분이겠죠. 주유소를 하려고 땅을 샀어요. 근데 그 땅이 길 옆이 아니라 산 속에 있어요. 주유소 못 하겠죠? 이런 거 우리가 뭐죠? 토지 현황에 관한 착오고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중요 부분이 되겠죠. 경계도 이런 문제입니다. 경계가 요렇다 그래서 땅을 샀거든요. 그 나중에 보니까 뭐죠? 여기가 경계였어요. 이렇게 경계가 잘못된 곳도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곳으로 봐서 뭐가 돼요?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시가죠. 시가. 1억이라 그래서 땅을 샀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8천만 원밖에 안 되더라. 이거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래의 안전보호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가격이 중요 부분이 가격이 잘못됐을 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요. 불리하면 다 취소해버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정가가 없고요. 밀고 땡기는 과정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격이 중요 부분이면 좀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으면 산 사람이 취소. 싸게 판 것 같으면 판 사람이 취소. 거래가 거의 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지되지 못한다는 거죠. 따라서 거래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우리 판례는 시가, 가격은 중요 부분이 아니고요. 가격이 잘못됐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인 거죠. 수량 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100평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측량해 보니까 90평밖에 안 되더라. 이것도 중요 부분이 아니라 착오를 이유로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지적이 엉터리라서 그래요. 우리나라 지금 쓰고 있는 지적은 일제시대 때 지적입니다. 지금 정비 중입니다. 국가사업으로. 그래서 대부분이 뭐 하고 있는 상태냐면 틀려 있는 상태예요. 대부분이 틀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도 중요 부분이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요. 웬만하면 이것도 뭐죠? 다 취소가 된다는 거죠. 팔았어요? 좀 넓은 것 같아. 그럼 누가요? 판 사람이 취소. 샀어요? 좀 좁은 것 같아. 그럼 누가요? 산 사람이 취소. 그래서 우리 판례는 지적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오차는 우리가 뭐죠? 감수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따라서 거래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수량, 지적 부족도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법률행위의 성질입니다. 법률의 성질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인데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하거든요. 따라서 사용대차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임대차더라. 이게 무슨 말이죠? 꽁꼰 줄 알았는데 돈 내란 얘기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니까 뭐가 돼요? 중요 부분이겠지만 거꾸로 임대차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용대차더라.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죠. 따라서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 보증인 줄 알고 보증을 섰는데 나중에 연대 보증이더라. 이건 뭐예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중요 부분인데요. 반대로 연대 보증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반 보증이더라. 이건 뭐죠?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표를 좀 그려봤는데 교재 나왔으면 표를 그려봤는데 이거 외울 필요 없어요. 뭘 기억하시는 거냐면 요거예요. 요거. 그죠? 다시 말하면 이것도 결국은 무엇을 가지고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기준이고요. 우리가 따로 기억할 것은 뭐죠? 요거죠. 시가, 가격, 수량 부족은 뭐가 아닙니까?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결국은 요거 가지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문제지 뭔가를 외울 문제는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 외워야 된다면 뭐죠? 요 부분만 좀 우리가 확실하게 좀 숙지해 두시면 됩니다. 끝이죠. 그 다음 우측 하단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결국은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지만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하지 수 없다는 거죠?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럼 중대한 과실과 과실을 구별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에 대해서 일단 개념은 이렇습니다.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것. 주의, 의무가 결여가 되어 있는 것은 과실입니다. 누구든지 당연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것. 현저한 주의 의무가 결여가 되어 있는 것은 중과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정도의 차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정도의 차이.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우리 판례는 이렇게 구별하네요. 누군가 타인을 신뢰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했다면요. 이것은 뭐죠? 과실입니다. 따라서 착오를 취소할 수가 있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한 것은 이거는 뭐죠? 중대한 과실입니다. 착오를 취소할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등기부 등본을 안 떼어봤어요. 확인 안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중개사를 믿고 확인 안 했다면 그것은 뭐예요? 과실입니다. 착오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뭐죠? 중대한 과실입니다. 착오를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죠. 그래서 최근에 문제 나온 게 이런 겁니다. 중개사를 통하여 중개사를 통해서 어쩌고 거래했는데 물건이 뒤바뀌었다. 그럼 중개사를 통했다는 말은 중개사를 뭐 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죠. 그거는 뭐죠? 과실이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한 것이니까 뭐가 돼요? 중대한 과실이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겁니까?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한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옵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판례인데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그 땅은 공장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땅을 사는 사람이 그 땅에다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했다면 그것은 뭐가 돼요? 중대한 과실이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죠. 물론 이 판례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매도인이 공장 건축이 가능하다길래 믿고 확인 안 했다. 그럼 뭐가 돼요?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중대한 과실을 이용을 했다면 그때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이런 얘기죠. 뭐가 있을까요? 고려 청자를 샀어요. 판례인데 만약에 이 사람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것이 진품인지 가짜인지를 확인 안 했다면 그것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데 상대방이 그거를 뭐에 처먹었어요? 이용에 처먹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가 가능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입증은 취소를 못하고 막으려고 하는 상대방 측에서 입증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다 했거든요. 연습을 좀 해볼게요. 연습. 한번 생각을 해보죠. 공장을 신축하려고요.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근데 이 땅에는 공장을 신축할 수가 없는 땅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요거는 동계착오죠. 땅을 사게 된 뭐에 착오가 있는 거예요? 동계착오가 있는 거잖아요.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공장을 못 짓게 됐어요? 못 짓게 됐다. 무슨 착오죠? 동계착오죠. 그죠? 동의하시죠?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그 땅에는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땅을 사게 된 뭐예요? 동계착오입니다. 아까 제가 여기서 표시상의 착오나 내용의 착오는 적지도 않았죠. 왜 안 적은 거죠? 착오의 99.99% 다 무슨 착오예요? 동계착오인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동계착오니까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고 그 동기가 표시가 됐거나 아니면 유발된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뭐가 가능해요? 취소가 가능한데
무작정 취소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요 착오를 일으킨 부분이 뭐 해야 돼요? 중요 부분이고 뭐가 없어야 돼요?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중요 부분인지를 따져봐야죠. 중요 부분이에요?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죠. 왜 그러시죠? 요거죠.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면 뭐죠? 중요 부분이에요. 큰일 났잖아요, 지금. 그죠? 공장 지으려고 뭘 샀습니까? 땅을 샀는데 공장을 못 짓게 됐다는 말은 명백히 뭐가 있는 거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중요 부분인 거고요. 또 중요 부분이라 당연히 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취소할 수는 있는 건 아니죠. 만약에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면 요때도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고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사람이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뭐가 돼요? 중과실이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지만 만약에 매도인 등 타인을 신뢰해서 뭐 하지 않았어요? 확인하지 않은 것은 그것은 뭐죠? 과실이니까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일단 대부분의 착오는 다 뭐죠? 동계 착오니까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실수했다, 착오를 일으켰다,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취소하지 못하는 게 일반적이죠. 다만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유발돼야 착오를 이유로 뭐죠? 취소할 수 있는데 무작정 취소하는 게 아니라 첫째 뭐 해야 돼요? 중요 부분이어야 된다. 요 사례는 명백히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니까 일단 뭐이긴 해요? 중요 부분이긴 한데 뭐가 없어야 됩니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된다. 만약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안 했다면 중과실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어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고요. 다만 누군가를 믿어서 확인 안 했다면 그때는 뭐죠?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런 건 어떨까요? 땅을 샀어요. 왜 샀냐면은 그쪽에서 땅 사기만 하면 땅값이 2배로 뛸 거래요. 그죠? 땅값이 어떻게 해요? 폭등할 거라 그래서 땅을 샀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땅값이 안 올라요. 그러면 그것도 땅을 사게 된 뭐의 착오죠? 동기의 착오죠. 그죠? 땅값이 오를 줄 알고 샀는데 안 오르잖아요. 표시가 되거나 유발돼야 취소할 수 있죠. 근데 그쪽에서 뭐죠? 사기만 하면 땅값이 뭐죠? 2배나 오를 겁니다라는 말은 유발시킨 거죠. 그죠? 따라서 어떻게 해요? 착오가 어떻게 해요?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근데 착오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중요 부분이어야 되겠죠? 근데 오를 줄 알았는데 안 오르는 것은 경제적 불이익이 없죠. 그렇잖아요. 2억에 사면서 금방 4억 된다 그래서 샀는데 4억으로 안 올리더라. 그럼 뭐가 없는 거죠? 그냥 2억짜리 2억이잖아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거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면밀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없고요. 이 착오가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갖는데 어떤 이유를 갖냐면 우리가 이제 그 실무에서 부동산을 샀을 때 잘못 샀다고 생각되시면 무작정 계약금을 포기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 만약에 이러한 요건을 갖춰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면요? 취소할 수 있다면 굳이 계약금 포기하지 않고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무효화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아파트 샀어요. 아우 나 잘못 샀네 그러면서 그냥 바로 뭐 하려고 해요? 계약금을 포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기 전에 먼저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지 취소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 후에 만약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면요 취소할 수 있다면 굳이 뭐 할 필요 없어요? 취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또 이런 것도 있죠. 뭐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최근에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그 인천 옆에 영종도 있죠. 국제공항이죠. 거기에 그 뭐가 있냐면 뭐 하늘나라 아파트인가 아파트 단지를 거기에 건설했어요. 아파트 단지를. 근데 아파트 단지가 문제가 뭐냐면은 인천 그 영종도를 들어가려면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영종대교하고 인천대교인가 이게 두 가지 다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통행료가 엄청 비쌉니다. 정확하진 않는데 제가 대충 한 5,700원인가 그런 것 같은데 다리 한 번 건널 때마다 얼마냐면 5,700원을 내야 돼요. 그러면 이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환장하는 거잖아요. 출퇴근할 때마다 왕복 뭐죠? 10,000원을 넘게 입장료를 내야 되는 셈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 그래가지고 문제는 또 뭐냐면 보통 이런 다리가 터널 같은 거 만들어지면 현지 주민들은 할인해 주죠. 그죠? 근데 이게 민자 다리여서 둘 다 민자 다리여서 할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민간 기업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은 민자 다리만 있지만 나중에 세금으로 다리를 하나 만들 거다. 요 다리 하나 만들고 요 다리는 세금으로 만든 다리이기 때문에 현지 주민한테는 뭐 80% 할인해 준다. 이렇게 광고를 때렸어요. 다리 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요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 뭐의 착오죠? 동기의 착오인 거죠. 그죠? 근데 그전에 민자 다리가 건설될 줄 알고 아파트를 뭐죠? 분양받았는데 아파트가 뭐가 안 돼요? 민자 다리가 안 만들어진다면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 뭐의 착오죠? 동기의 착오인데 누가 유발시켰어요? 건설회사 측에서 매도인 측에서 유발시켰으니까 일단 착오를 이루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중요 부분이라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 5, 6년 전에는 이것 때문에 아파트 가격도 막 똥값이고 막 세도 안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게 착오를 취소하겠다는 소송이 막 계속 붙었어요. 지금은 착오를 취소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다리가 없는데도요. 지금은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거니까 착오를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가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사실 때문에 오히려 아파트 가격이 막 떨어지고 세도 줄 수도 없고 그렇다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거고요. 또 왜 확인 안 했습니까? 매도인 측에서 적극적으로 건설이 될 거라고 했기 때문에 뭐죠? 확인 안 한 거라면 그것은 뭣도 아니에요? 중과실도 아니니까 착오를 뭐 할 수 있겠어요? 취소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다만 현재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하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착오를 취소할 수는 없겠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한 5, 6년 전에는 막 이 착오를 취소하겠다는 소송을 많이 걸었어요. 많이 걸었는데 아마 그거 지금쯤 판결 나오고 그런 것들은 다 뭐죠? 원고 패소 판결 낸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면 뭐가 아닙니까?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여기까지입니다. 효과, 원칙 취소할 수 있고요. 제3자에 대한 관계 누구한테는 대항하지 못합니까?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3번 피의자 배상 책임 문제가 나오는데요. 아까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손해배상은 아무 때나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여야지만요?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여야지만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착오는 뭐가 아닙니까? 위법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 경우에 무엇은요?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우측에 5번 적용 범위 해가지고 이제 87페이지 보고 있죠. 뭐 가족법상 행위, 행정처분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공법상이 적용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화해계약이 나옵니다. 위에서부터 세 번째 줄 화해계약이죠. 일단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읽어볼게요.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이요. 화해계약의 경우에도 적용이 제한된다. 화해의 경우에는 성질상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다. 그러나 화해 당사자 자기가 한 착오, 화해 목적인 분쟁 이해의 상연한 착오가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나와 있죠.
화해가 뭐죠? 어렸을 때 많이 하셨죠? 친구하고 싸우면 뭐 하셨어요? 화해하셨죠? 어른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 뭐 해야 되죠? 어른들은 합의해야죠. 그죠? 아이들은 뭐죠? 화해하고 어른들은 뭐죠? 합의합니다. 아무튼 이게 법적인 용어는 화해계약이고요. 판례는 보통 합의라는 말을 쓰는데 개념 뭐죠? 상호 양보를 통하여 분쟁을 종결시키기로 하는 계약을 우리가 화해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해계약은 본질이 뭐냐면 상호 양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호 양보한다는 말은 뭐냐면 틀려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치고받고 싸웠어요. 그래가지고 합의하려고 얼마 자식이 갔더니 500달래요. 그래서 제가 실효인가나 300 밀고 땡기다가 400에 합의를 했다. 그러면 밀고 땡긴다는 말은 뭐예요? 틀려도 상관이 없다는 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정확하게 계약하려면 밀고 땡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려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예외적으로 뭐가 나옵니까? 화해 당사자 자기가 하는 착오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저께요 술을 처먹고 집에 자빠져 누워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경찰서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스팸 전화인가 해가지고 개무시하려고 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경찰서를 갔더니 난생 처음 보는 의뢰하는 놈이 저놈이 저를 개패듯이 팼습니다 라고 하더란 말이죠. 저는 처음 보는 놈인데 억울하고 분하지만 경찰관이 옆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이 그거 뭐 다치지도 않은데 괜히 그거 뭐 핸다나에 싸우지 마시고 몇 푼 주고 끝내시라고. 그래서 억울하지만 얼마 줄까 했더니 이놈이 500달러예요. 그래서 503 밀고 땡기다가 300만 원에 뭘 했어요? 합의를 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나서 집에 와서 이제 어떻게 해요? 꽁돈 나가 속이 쓰리는데 제 친구 지나가다가 얼마 합의했어? 300만 원. 야 미친놈아 그 정도 진단이면 200이면 떡을 쳐. 라고 해도 사고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다. 화해계약은 원칙적으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제가 꽁돈 300 나가서 기분이 쓰렸는데 7일 조금 있다가 경찰서에서 전화 왔어요. 진범 잡았대요. 이게 뭐예요? 당사자 자격에 관한 착오예요. 화해 당사자 자격에 관한 착오. 다시 말하면 진범이 따로 있다는 말은 저는 그놈하고 뭐 할 필요 없어요? 합의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합의할 필요가 없는데 합의한 거죠. 이게 뭐죠? 화해 당사자 자격에 관한 착오고요.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300만 원 돌려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 분쟁 이해의 사항에 관한 착오는 뭘 이해하시면 쉽냐면요. 교통사고 후유증입니다. 교통사고 나가지고 보험회사하고 합의하는 것도요. 화해예요. 화해. 근데 예를 들어 제가 팔이 부러져 가지고 합의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 일주일쯤 지나가지고 허리가 골절됐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보험회사하고 저하고 분쟁이었던 것은 뭐가 분쟁이죠? 팔 부러진 게 분쟁이었잖아요. 허리 부러진 건 분쟁의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분쟁 이해의 사유에 관한 착오고요.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건 이런 게 한번 나왔어요. 의사인데 의사가 치료한 환자가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가 진료를 잘못해서 죽은 줄 알고 가가지고 유가족하고 합의를 했거든요.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양반이 치료가 잘못돼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길 가다가 눈길에 미끄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저는 그분하고 뭐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합의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죠? 그죠? 이게 뭐예요? 당사자 자격에 관한 착오니까 이때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여기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착오와 관련된 문제 일단 결론만 볼 건데 1.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의사 표시를 한 경우는요. 착오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음 주 하겠지만 의사를 결정하는 주체는
대리인지 본인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전달 기간이 잘못 전달한 경우 이것도 착오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다음 주에 할 건데 전달 기간 하면 누굴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체부 아저씨를 생각하시면 돼요. 갑순이한테 편지 썼어요. 근데 엉뚱한 뭐죠? 갑돌이한테 갔어요. 그 말은 상대방에게 도달되지도 않은 거죠. 효과 자체가 없는 거니까 착오 문제가 아니고요. 3번 표시기간의 착오는 전신기사를 생각하시면 돼요. 전버치령. 요새는 전버 잘 안 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전버치러 가가지고 아가씨 전버치러 가던데 그랬더니 어떻게 쳐드릴까요? 그랬더니 제가 3천만 원에 매도하겠습니다라고 쳐주세요 라고 했더니 이 아줌마가 3천 원에 매도하겠다라고 잘못 썼어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죠? 표시가 잘못된 거니까 전달 기간 표시기간의 착오는 뭐죠? 표시상의 착오가 되는 거죠. 7번 다른 제도와의 경합해 가지고 1번 착오와 사기는 선택적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 사면 땅값이 엄청 오를 겁니다 라고 하길래 땅을 샀어요. 그러면 동계착오인데 상대방이 뭐죠? 유발시킨 거잖아요. 근데 중요 부분이라면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땅값이 안 오른 거는 경제적 불이익한 건 아니잖아요. 착오는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안 오를 땅을 오른다라고 뭐요? 기망한 것이라면 뭐가 될 수는 있어요? 사기가 될 수는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착오와 사기는 뭐죠? 경합하는 거죠. 그래서 착오가 성립 안 되면 사기를 주장할 수 있고 사기를 성립 안 되면 뭐죠? 착오를 주장할 수 있고 둘 다 성립한다면 아무거나 선택해서 주장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우리가 사기에서 또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아무튼 선택적 행사 가능하고요. 넘기셔가지고 착오와 하자 담보 책임은 착오는 주장할 수 없고요. 하자 담보 책임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 관계를 그림을 그리면요. 착오가 더 큰 개념이고요. 착오의 특수한 형태가 뭐냐면 담보 책임이에요. 착오가 특수한 형태가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 을과 만나서 자전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자전거를 인도받고 보니까 요 자전거가 브레이크가 안 드는 고장난 자전거였어요. 그러면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을은 갑에게 뭘 물을 수 있냐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어요. 매매는 나중에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뭐이기도 하냐면 착오이기도 해요. 자, 을은 어떠냐면 완전한 자전거를 사고 싶었던 거죠. 근데 실제로 구입한 것은 뭐죠? 고장난 자전거니까 의사표시가 뭐가 돼 있어요? 불일치되어 있고요. 알았으면 안 샀겠죠? 몰랐죠? 그럼 모르고 샀으니까 이게 뭐이기도 한 거예요? 착오이기도 한 거죠. 착오 뭐라고요?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게 뭐죠? 착오잖아요. 그죠? 근데 이 관계를 놓고 보면은 착오가 더 큰 개념이고요. 착오의 특수한 형태가 뭐죠? 담보 책임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담보 책임이 성립되지 않아야지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착오와 담보 책임이 공통으로 성립하는 경우에는 뭐만 물을 수 있어요? 담보 책임만 물을 수 있고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일단 을은 갑에게 담보 책임만 물을 수 있고요. 착오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요 물건에 대한 하자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을에게 뭐가 있다면요? 과실이 존재한다면 담보 책임 물을 수가 없고요. 그때는 무엇을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뭘 해야 돼요? 취소를 해야 되는 거죠.
물론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무슨 과실을 중대한 과실이면 그때는 뭐 하지 못하겠어요? 취소하지 못하겠지만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담보 책임은 착오의 뭐죠? 특수한 예입니다. 담보 책임과 착오가 성립하더라도 뭐만 물을 수 있어요? 담보 책임만 물을 수 있고요.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는 경우에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착오와 해제입니다. 제가 방금 이런 말씀드렸죠. 물건을 잘못 산 것 같으면 무작정 계약금을 포기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뭘 해야 돼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일반인들이 그런 생각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해제가 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건을 잘못 샀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계약금 날렸네 하고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뭐 했어요? 해제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왜요? 취소한다면 굳이 계약금을 뭐 할 이유는 없어요? 포기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와요. 왜요? 알아두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계약금을 포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다시 한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취소가 가능한 경우라면 취소를 해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뭘 해야 돼요?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착오와 법률행위 해석해서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요거죠. 아까 한 것처럼 규범적 해석이어야 된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표 예제입니다. 갑은 현재 A씨의 그린벨트로 지정된 토지가 해제되면 많은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이 기출문제인데 해제될 줄 알았는데 해제가 안 된다면 요 땅을 사게 된 뭐의 착오죠? 동계의 착오죠. 그러면 동계의 착오란 이유로 취소하려면 표시가 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뭐가 돼야 돼요? 유발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건데 계속 보시면 그러한 사실을 내색하지 않은 채라고 나와 있죠. 명백히 뭐가 안 됐어요? 표시가 안 됐죠. 또 물론 유발도 안 된 거잖아요. 따라 이거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취소하지 못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A씨의 그린벨트 내 토지를 을과 교섭하여 시세보다 10% 비싼 가격으로 매입했어요. 요거죠. 시가, 가격이라는 착오죠. 그죠? 10% 비싸잖아요. 이 가격은 뭐예요?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하는 거죠. 이 두 가지. 그린벨트가 해제될 줄 알았는데 해제가 안 됐다. 표시가 된 것도 아니고 유발된 것도 아니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하지 못한다. 10% 비싸게 샀다. 시가, 가격은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니니까 착오를 이유로 뭐 하지 못해요? 취소할 수가 없다. 그죠? 계속 보시면 그러나 매수한 토지가 그린벨트 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다음 설문에 가장 타당한 것은 답은 뭐죠? 4번입니다. 갑은 매매 계약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이게 답인 거예요. 왜요? 동기가 뭐 안 됐어요? 표시도 안 됐고 유발도 안 됐고 시가 가격은 뭐가 아닙니까? 중요 부분이 아니니까요. 나머지 것들 1번 갑은 을에게 하자 담보채에 물을 수 있다. 이거 하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래 문제잖아요. 그죠? 물건에 하자가 있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갑은 자기에게 중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X죠. 중대한 과실은 누가요? 상대방 측에서. 여기서 누가요? 을이 중대한 과실을 입증해야 되지 갑 표의자가 입증해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 2번도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3번 갑은 시세보다 더 주고 산 10%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X죠. 왜? 취소할 수 없으니까 부당이득도 아닌 거죠. 그 다음에 5번
갑은 을과 해제 조건부 매매를 한 것이므로 아무 상관없는 지문입니다.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5개 만들어대니까 억지로 만든 지문에 불과한 거죠. 답은 뭐죠? 4번. 착오를 이루 뭐 하지 못합니까? 취소하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주에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 들어갈 겁니다. 자,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이제 아까 제가 시작하시면서 인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욕심내지 말고 이런 말씀 드렸죠. 그죠? 그래서요. 1월, 2월 2달 동안은 복습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습만. 그래서 오늘 진도 나간 거 그죠? 진도 나간 부분만 복습을 하시되 조심할 건 너무 욕심을 내가지고 뭔가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소설책 보듯이 빠르게 어떻게 쭉 읽어 보시고 오시는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복습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단 끝내겠다는 게 아니라 오늘 한 게 다음 주에 또 뭐가 돼요?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수업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공부는 수업하는 진도와 내가 하는 공부가 진도가 맞아야 돼요. 괜히 우리는 앞에 하고 있는데 본인은 뭐죠? 뒤에 저당권 보고 있고 그러면 뭐죠?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욕심내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뭐죠? 우리가 오늘 한 부분만 어떻게 해요? 좀 꼼꼼히 좀 복습하고 오시면 2달만 되면 충분히 뭐죠? 실력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